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24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3%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장 초반에 하락을 좀 하다가 중간으로 갈수록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장이 반등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고요. 거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죠. 수급 자체는 지금 특이하게, 기관 투자자가 1조 5천억 정도를 이제 코스피에서 빠져나갔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1조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뭔가 이제 손바뀜이 나타난 듯한 그런 움직임이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둘 다 매도를 좀 했습니다. 어, 여전히 해외 증시 모두 이제 하락을 하거나 때에 따라서 상승을 하거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큰 방향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오늘도 양봉으로 마지막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5일선 추세 유지를 하면서 이제는 21선을 타고 다시 한번 이 추세를 위로 들 것인지 그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20일, 60일, 120일, 240일 모두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단기간부터 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증시 전체가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은 이르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큰 악재가 나온다면 더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주일, 이주일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도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도 큰 음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가 오늘 또 크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1조 정도 매수를 했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가 또 크게 나갔기 때문에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최근에는 1조 이상 매수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또 이런 특이한 상황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지켜보겠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큰 손바뀜이 일어났을 때는 특정 종목 위주로, 큰 종목 위주로 좀 회전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또 이렇게 교환이 일어났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기관에서도 은행 쪽에서 대부분 이제 매도가 나왔고요. 그 은행과 외국인 간의 그런 교환이 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이벤트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둘 다 매도를 좀 했고요. 마찬가지 월봉 플러스 그 다음에 일봉도 오늘도 양봉 나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단기간에 좀 그런 좋은 추세를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자체도 좀 위로 들었고요.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렴을 한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수렴 수세를 이기고 좀 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 그 다음에는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최근에 계속 매수세를 좀 이어가는 듯 하다가 또 오늘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일 정도는 좀 전체적으로 매수를 계속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좀 차익 실현을 했었고요. 크게 많은 양 아니기 때문에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아직은 불확실하긴 하지만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좀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1223원이네요. 7원 정도 추가로 상승을 했고요. 또 이제 환율이 높이 좀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환율 자체가 좀 높이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도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환율 상승에 대한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듯 하고요. 지금 월봉상으로도 이 고점 라인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해서 고환율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 실적도 좀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국채금리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2.37%로 지금 어제보다도 많이 올랐고요. 2.4%나 올라버렸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급하게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또 힘을 많이 세게 받으면서 급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또 시장에 조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정도 그 이상까지도 이제 이 회복을 한다. 경기 회복에 의해서 좀 올라간다는 건 예상을 했지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그런 것들 불확실한 사태가 여전히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오히려 국채 금리라든지 그런 원자재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에도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이 될 법한데 아직까지 그 미국의 FOMC는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많이 경계를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이제 FOMC에서 결단을 국채 금리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폭을 또 높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주식 전체 시장에서는 크게 뭔가 돈이 풀린다, 시장에 돈이 풀린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오히려 이제 돈이 더 크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확실히 그런 시장이 점점 작아질수록 돈이 빠져나갈수록 좀 옥석가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꼭 이제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좀 이제 과평가가 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이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시장이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단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좀 재미를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하루 종일 주식 시장을 못 보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그런 단기 투자는 굉장히 저는 비추천드리고요. 좀 마음이 편해지고 그다음에 좀 일상생활도 편하게 하시면서 좀 느긋하게 투자를 하시는 걸 원하신다면 좀 좋은 종목 투자하셔가지고 좀 길게 보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 정도로 시장 분석하였고요.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850원 상승해서 3.89% 상승했고요. 22,7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좀 두산에 대한 블록딜 소식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두산 지주사는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오히려 반등이 나왔고요.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원전 종목들, 원전 관련 테마들이 같이 또 거래량이 좀 이렇게 실려주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결국에는 지금 두산중공업이 뭐 신재생에너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3D 프린팅도 하고 그다음에 뭐 주단조 플랜트도 수주를 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지만 지금 움직이는 것만 보면 좀 확실히 원전 테마와 같이 엮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원전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크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따로 움직이지 않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염두를 해 두시고 두산중공업 계속해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는 어제보다도 또 많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 또 10분 정도에 거래가 몰리면서 10분 정도에 53,000주 거래가 되었고요. 뭐 100원 정도 하락했지만 크게 뭐 오늘 상승분에 대해서 많이 하락시키지도 않았고 큰 가격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래량 자체가 조금씩 또 시간 내도 그렇고 일 거래도 그렇고 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상당히 또 인상 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거래량을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오늘 또 그 거래량이 뭐 제가 기준을 2천만 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769만 주 정도 그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조금 부족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좀 크게 올라갈 때 그런 거래량보다는 조금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아직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좀 알려주는 듯 했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죽고 나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는지 계속 감소를 한 채로 유지를 하는지 아니면 다시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지를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거래량을 살려주면서 추세를 또 살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거래가 죽으면서 이제 시세가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처럼
네, 지금 거래량이 죽어버리죠, 완전히. 그래서 그 이상 크게 나오지 않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살짝 실리면서 나왔다가, 또 죽었다가 중간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또 좋은 신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좋게 보면 올라갈 수도 있었던 N자 형태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내일도 네, 이렇게 좀 수급이 붙으면서 더 오늘보다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치고 나가준다면 확실히 이제 고점을 뚫어주면서 위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던 26,000원을 이번에 터치를 하는지 마는지 그 여부가 이제 조만간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고점 라인을 단기 고점 라인을 또 뚫어버린다면 최소한 26,000원은 터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벽을 이번 텀에 뚫어줄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꺾었다가 뚫어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지금 두산중공업은 분위기가 굉장히 네, 좋아졌다. 수급 자체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거래량과 그다음에 다음 주 초 정도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장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도 마지막까지 이제 장이 반등을 한 것을 보았을 때는 뭐 내일도 뭐 큰 움직임 없이 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산중공업은 상당히 이제 잘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지루한 일주일이 있었지만 일주일 이상이 지금 뭐 지루하게 흘러갔지만 결국에는 또 이렇게 양봉을 띄우면서 반등을 해주었고요. 네, 계속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는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는 다시 한번 21선과 갭을 벌렸고요. 네, 여기서 21선 추세 꺾지 않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하루하루 주가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요. 여기서 뭐 26,000원을 갔다라고 한들 사실 저는 매도 사인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매도 사인을 주고 매수 사인을 주고 이렇게 사실 막 트레이딩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큰 박스권을 그리고 나서 그 박스권을 넘어간다면 당연히 계속 갈 때까지 들고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취향대로 부분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떨어지다가 그다음에 다시 반등하다 이 정확한 이 꼭대기점 그다음에 저점을 상당히 짚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감히 예측하기보다는 큰 추세에 따라서 적당하게 이제 부분 매도를 하면서 부분 매도를 했을 때 여기 꺾이는 지점에서도 네, 크게 타격 없이 수익을 볼 수 있고요. 부분 매수했을 때도 이렇게 크게 내려갔을 때도 큰 타격 없이 결국에는 단가를 맞춰서 또 큰 상승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막 이렇게 확대를 하셔서 막 매일매일의 그런 주가를 굳이 막 엄청 의미 부여를 하면서 오늘은 무슨 뉴스가 나왔고 오늘은 어떤 뉴스가 나왔고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다고 하면서 계속 그런 흐름에 갇혀 계시면 상당히 이제 주식 시장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고 그런 뉴스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좀 소위 뭐 미쳤다. 내가 주식 시장에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이제 좀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시고 크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천천히 접근하시면 그런 스트레스도 하나도 받지 않고요. 결국에는 하락장에 강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뭐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하락장에서 얼마나 이제 자기 그 자산을 방어를 하고 그 중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락장에서 본전을 지금 찾고 있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잖아요. 지금 코스피는 고점 부근에서 20%까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원전 종목 중에서도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 뭐 제가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보선 파워텍이라든지 뭐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종목들은 가볍게 움직여요. 네,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도 제가 소개를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뭐 제가 뭐 자세하게 찾지 못했고 네, 다루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뭐 여기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원전 테마에 엮여서 같이 움직인 거고요. 근데 그 상승폭이 두산중공업보다 훨씬 컸던 거는 사실이긴 하니까요. 근데 요런 이제 종목과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좀 빨리 수익을 얻고 싶고 그다음에 이 일진 파워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급등하는 종목들을 또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급등주를 찾다 보면 또 이런 기업들, 네, 상위 상승률의 종목들을 또 찾게 됩니다. 이게 정말 이제 실패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이거든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너무 욕심이 생기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이제 막 급등하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을 따라다니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습관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좀 수익을 보셨더라도 결국에는 거는 지금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그 주식 시장에 대응하는 스킬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투자는 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 수익도 운이 좋아서 수익을 얻었던 것이고 본인의 실력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뭐 조금 느릿느릿하게 좀 답답하게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이 그림 자체가 다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이제 완성되고 나면 우리도 뭐 저런 종목처럼 또 이런 급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두 번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세 번째가 이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사실 다시 급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저는 3만 원 이상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급하게 올라가더라도 3만 원 이상 올라갈 거라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조금 서론 얘기가 길었는데, 네,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참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다 저의 투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욕심을 내봤고, 저도 빠르게 트레이딩을 해봤고, 수익도 네, 꽤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런 게 투자 습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주봉은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월봉도 마찬가지. 월봉도 네, 20월봉선과 좀 갭이 있고요. 지금 거래량이 점점 이제 늘어납니다. 3월 마지막 주에는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 오늘도 매도 나왔습니다. 63만 주. 그래서 뭐 계속 매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6만 주. 근데 금융 투자에서 또 이제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대부분 또 나왔고요. 금융 투자 매도 물량이 뭐 멋질 않네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유상증자 신주, 그 다음에 그 1WR 워런트 신주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네,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런트 끝날 때까지는 이 금융 투자에 대해서는 매도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3월 말까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매수 세력이 있으면 분명히 올라갑니다. 매수 세력 없이 어떤 세력이 이제 조금씩 매도를 하더라도 주가는 서서히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뭔가 받치는 세력이 있으면은 주가가 매도 물량이 많아도 많이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주식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 자체도 사실 매일매일 뭐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융 투자가 네, 그 대부분 물량이고 그 물량이 유상증자 신주와 관련되어 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보험, 투신, 그다음에 연기금이 이렇게 또 나머지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면서 아마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것 같습니다. 왜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뭐 좀 8만 9천 주, 9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또 뭐 비슷하게 만들어 가죠. 그래서 수급 자체가 지금 최근 거의 2, 3주 동안은 뭐 큰 변화가 없이 네,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크게 많이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뭐 큰 변화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흐름이 중요합니다. 두산중공업의 거래량이 더 붙으면서 좀 이런 기존의 매수 세력들이 다시 한번 추가로 매수를 해주면서 혹은 금융투자가 이제 매도를 끝내면서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가 또 갑자기 좀 붙어주면서 올라갈 것인지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 거래량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국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국매도 잔고
오늘도 늘었습니다. 2178만 주. 그래서 잔고가 조금씩 또 늘어나죠. 지금 90만 주부터 해가지고 3월 22일부터 해가지고 국매도 1거래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또 3월 24일 오늘 179만 주, 거의 180만 주 정도 또 국매도 1거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1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뭐 10% 정도, 공매도 거래 비율은 10%지만 그래도 평소 대비 또 이제 100만 주 이상, 200만 주 가까이 또 공매도 거래가 되면서 또 많은 양의 공매도가 쏟아졌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그 공매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 워런트 신주 상장에 대해서 또 염두를 해두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매도 잔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차 잔고도 지금 보시면은 어제도 신규로 상환도 많이 되었지만 신규로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체결이 신규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21일, 22일, 23일 보았을 때 대차 상환도 꽤 있었습니다. 한 1000만 주 정도 있었는데 지금 22일, 23일, 24일 해가지고 또 새로 들어온 대차 잔고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대차 잔고의 그런 손바뀜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대차 잔고가 또 들어왔고요. 상환은 많이 되었지만 또 신규 대차 잔고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또 6100만 주에서 6370만 주까지 또 이렇게 대차 잔고가 200만 주 정도 또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대차 잔고가 또 어떻게 이용이 될지 지금 1공매도 거래를 보았을 때는 또 공매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대차 잔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공매도 잔고는 아무래도 또 신주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주 상장과 관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3월 24일인데요. 네, 이제 마지막 그 워런트 마지막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워런트도 이제 4월 1일부터는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워런트 가격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워런트 마지막까지 거래가 멈출 때까지 또 한번 급등이 나올 것인지 뭐 그거는 이 두산중공업 주가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워런트에 대해서 이 수급도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건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종목 상세는 외국인 추적 물량이 이제 72,000주 플러스에서 또 48만 주가 마이너스가 되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133만 주로 또 이제 많이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대차 잔고와 공매도 거래 이게 또 이제 원래는 이제 금융 투자에서 나왔던 것이 이제 또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끼어든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분이 이제 많이 회복되었다가 또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신주 상장을 앞두고 나서 이렇게 공매도 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신용 쪽에서 공매도 거래의 그 평균 가격을 보면 상당히 또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22,000원, 21,000원, 거의 뭐 평균 가격이 22,000원 중반대죠. 네. 최근에 열심히 공매도 쳤던 것들이 전부 22,000원 정도의 공매도가 많이 쳐졌기 때문에 상당히 또 그 가격 차이가 만족스러울 겁니다. 이미 이제 워런트 신주가 14,450원 정도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만족스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볼 건 다 봤고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두산 블록딜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새로운 얘기가 또 들려오더라고요. 지금 박용만 두산 전 회장이었죠. 전 회장님이 이제 두산 지분을 전량 블록딜 처분을 하면서 좀 이제 이슈가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4달, 이 초대 총리로 지금 윤석열 정부죠 이제 정부의 초대 총리를 지금 4달 초에 지명을 할 예정인데 그 중에 후보자로 한 명으로 지금 들어간 것으로 좀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총리 자리를 총리 이제 지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또 총리 때는 이제 그 지분을 다 팔아야 되거든요. 다 넘기거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블록딜을 하였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원래는 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죠. 네. 인수위원장이 또 총리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유력한 소리가 있어가지고 뭐 알랩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또 이제 뭐 새로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네 그렇게 또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랩의 케이스를 보고 이제 두산중공업도 그런 두산도 그렇고 좀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오늘 두산 지주사는 오히려 이제 좀 내리긴 했거든요. 아무튼 뭐 큰 기대보다는 일단 차분히 지켜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제 새로운 그 투자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마련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큰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UAE 원전이죠. 바라카 원전에서 UAE 2호기가 또 상업 운전 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UAE의 1400메가와트급 4개를 이제 보급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2호기가 이제 상업 운전을 개시를 했고요. 지금 3, 4호기도 건설이 이제 3호기인가요? 3호기도 이제 건설이 완료되었고, 네, 2021년 완료가 되었고, 또 이제 운영 허가 승인을 준비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4호기는 올해 이제 고온 기능 시험에 착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차곡차곡 지금 4개가 다 이제 완료가 되어가지고 또 중동 쪽에서 우리나라가 또 새로 처음으로 투자한 수출한 이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첫 수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첫 수주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했고, 지금 이 UAE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새로 짓고 있는 원전 4개가 있기 때문에 그 원전들도 앞으로 추가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체코 원전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1400메가와트급, 체코는 1200메가와트급인가요? 1000메가와트급인가요? 네, 그 정도인데 일단 그보다 용량이 큰 원전이 지금 잘 준공이 되었고요. 충분히 그 우리나라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지금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UAE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원전을 통해서 전력의 상당 부분을 또 공급하기도 하지만 주후에 그 수소 경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원전을 통해서 바라카 원전을 통해서 또 수소 생산을 하는 그런 큰 그림까지 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UAE에 경제적으로 큰 가치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점이 인상이 깊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리포트가 좀 나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나왔는데 유한타증권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에 그 리포트가 나왔고, 자, 탄소 중립 맞춤형 사업으로 이제 변화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풀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원자력 수요와 풍력 시장 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도 나오죠. EU 텍소노미의 조건부 승인으로 원자력에 대한 글로벌 인식이 변화가 되었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점화된 신규 원전 수요는 2022년 13기가와트에서 2037년 96기가와트로 성장이 전망이 된다. 그래서 지금 벌써 8배인가요? 네, 거의 8배 가까이 지금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원전 시장이 뜨거워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시장 점유율이 20% 정도고, 단기적으로는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납품 및 그다음에 수명 연장, 임박 원전에 대한 교체 설비 수주가 또 기대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신한울 3, 4호기라든지 교체는 아마도 빠르면 이제 내년 정도, 내년 초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두산중공업이 또 주기기를 납품하기 때문에 또 좋은 그런 수주를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국내 및 베트남 해상풍력 터빈 수요 또한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내 해상풍력 터빈 시장은 보수적으로 20조 원 규모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죠. 일단은 우리나라 원전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커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해상풍력 터빈 시장이 해상풍력 시장이 또 20조 원 규모로 그 원래 기존의 계획대로 유지가 될지, 일단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20조라고 하니까 좀 더 이 시장 분석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나 이제 또 큰 수주를 두산중공업이 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구체적인 수주를 보았을 때는
베트남 시장에서는 2022년 베트남 풍력 발전 용량은 0.3기가와트지만 또 이제 2025년에는 11.8기가와트, 2030년에는 18기가와트로 또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에도 두산중공업이 화력 발전이라든지 뭐 그런 거 좀 이 플랜트를 많이 공급을 했었는데 또 이제 풍력 발전으로 또 해외 수출도 가능한 그런 시점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5.5메가와트를 상용화하고 있지만 곧 8메가와트도 네, 검증이 되고 네, 상용화가 시작될 거고요. 두산중공업이 또 해상풍력까지 또 수출을 하는 그런 또 좋은 그 역사적인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두산중공업 베트남 현지 유일한 중공업 사업자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화력 발전에서 베트남을 통해서 화력 발전을 많이 공급을 했지만 이제는 풍력 발전으로 또 네,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원자력 핵심 기자재 및 발전 설비 주단조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17,000톤, 그다음에 650톤 고중량 프레스 및 숙련된 또 제조 역량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풍력 터빈, 가스 및 수소 터빈, 담수화 플랜트, 해수 담수화 플랜트, 탄소 포집 기술 CCUS,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기자재 제조업체로 이렇게 또 진화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ESS도 있습니다. 대용량 저장 장치. 이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거의 함께 네, 갈 수밖에 없고요.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에너지를 그 바로바로 저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저장을 많이 못했을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계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아직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ESS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괌 화력 발전 6천억, 그 다음에 엘다바 원전 이거는 6천억이라고 잡혀 있었는데 일단 수주가 될지 안 될지는 물음표기 때문에 살짝 제외를 하고요. 사우디 주단조는 했고요. 1조 원. 그 다음에 창원 연료전지 5천억, 담수 플랜트 3천억, 가스터빈 또 3천억. 가스터빈도 이제 3천억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올해는 아닐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온핸드 신규 수주 및 유지 보수 3조 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8천억, 미국향 SMR 기자재 2천억.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신규 수주가 예상이 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10조 원 규모로 수주 성장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을 또 이렇게 비중 확대가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사우디 주단조 이 공장이 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사우디에서 원전 시장이 크게 또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그 이외에 다른 공장이 또 많이 들어선다라고 하는데, 저 주단조 공장이라는 것은 또 주요 부품들을 또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거든요. 그걸 이제 두산중공업이 지어주는 것이고, 그 현지에서 이제 바로바로 그 부품들을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우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고, 저 공장이 이제 2025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품을 찍어낸다라고 했을 때 또 그 전에 또 대규모의 큰 프로젝트 그런 사업이 또 이제 발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해수 담수화도 하고 주단조 플랜트도 저렇게 크게 수주를 해서 지었기 때문에 사우디와 또 협력을 잘 한다면 또 이제 원전 시장도 크게 들어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소식인데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쪽에 그 제재를 하면서 이제 우라늄 수입을 또 이제 미국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라늄 가격이 또 급등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급등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니켈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다른 원자재도 많이 올랐는데 우라늄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또 돌리는 데 있어서 이 우라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우라늄을 또 러시아에서 33% 정도를 우리나라가 수입을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에 쓰이는 우라늄 가운데 30%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전체 수입액은 이제 2,500만 달러죠. 2억 5천만 달러죠. 그래서 2,500억 정도? 네, 한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라늄 수입은. 근데 이제 1년치 이상, 각 원조별로 1년치 이상 사용할 우라늄을 비축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우라늄 증산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공급 차질로 바로 빚어질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뭐 우라늄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해서 다른 뭐 2차 전지의 그런 생산 단가가 급변한다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말고 그 LNG죠. 천연가스. 바로 이제 천연가스가 그렇게 또 가격 변동에 의해서 전기료가 올라간다든지 그거랑은 또 원전은 또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뉴스는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확실히 그런 타 에너지원보다는 안정성이 높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세계는 이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 우리는 가던 방향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고요. 자, 내일 마지막 한 주의 마지막 날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또 기대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